대한민국 월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여기 월드컵 한국하고 포르투갈 경기하는 거 이제 바로 봤거든요. 이야 진짜 지금 막 경기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야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이 포르투갈을 2대1로 꺾고 16강에 진출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한국으로서는 12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아침 7시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가지고 월드컵을 이렇게 보는데 아니 5분 만에 이제 포르투갈이 골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골을 넣은 다음에 글렀구나 16강 글렀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그러다가 나중에 또 코너킥 해가지고 동점골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그 추가 시간에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90분간의 경기가 끝난 다음에 추가 시간에 손흥민이 갑자기 공을 하나를 가지고 막 엄청나게 뛰어가더니만 어시스트 딱 해줘가지고 공이 이렇게 빵 차가지고 2대1 야 진짜 이것은 꿈에도 그리지 못했었던 그런 그림인데 이 포르투갈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축구를 잘하는 그런 강호팀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 강호팀을 꺾고 2대1로 16강에 이렇게 진출을 했다라는 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우루과이하고 가나랑 이렇게 축구를 계속 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루과이가 가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2대0으로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점수차를 본다고 하면은 한국이 점수차가 이제 조금 더 높기 때문에 16강에 진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루과이가 3대0으로 이긴다고 하면은 골차에서 또 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우루과이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숨죽이고 이 우루과이랑 이 가나전을 계속 보는데 막 갑자기 이제 마지막 막판 마지막에 뭐 추가 시간 8분을 줘가지고 마지막 이 추가 시간 8분 동안 뭐 우루과이가 엄청나게 또 골을 넣을 뻔도 하고 그리고 가나도 계속 공격을 하고 마지막 그 8분 동안 우루과이랑 이 가나전도 굉장히 손에 땀을 쥐면서 계속 봤거든요. 심판한테 빨리 이 경기 끝내달라고 계속 이렇게 막 부탁하고 저 혼자 이렇게 막 부탁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우루과이 가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2대0으로 이렇게 이기게 되면서 점수 차이로 한국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됐네요. 진짜 오늘 축구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봤었을 때는 5분 만에 골을 먹어가지고 이거 뭐 16강은 뭐 글렀네 라고 하면서 솔직히 기대 없이 봤거든요. 기대 없이 봤다가 역시 기대 없이 봤다가 이렇게 16강에 올라가니까 기쁨이 막 두세 배로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진짜 대단합니다. 한국 최고. 이제 16강에 이제 올라갔지만 이제 브라질이 이제 조를 이제 아마도 1위로 올라가겠죠. 만약에 브라질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다음 경기 때 한국이랑 브라질이랑 경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 16강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따봉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대한민국 어쨌든 간에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망구 부탁드리면서 오늘 미국 뉴스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 뉴스 이렇게 또 나온 것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이 철도가 이 철도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할랑말랑 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미우에서 이거는 안 된다. 만약에 이 철도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물류가 완전히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마비가 된다. 라고 하면서 미의회에서 속전속결로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하원에서 이렇게 빨리 어저께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뉴스를 보니까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은 30년 만에 여야가 서로 손을 잡고 굉장히 빨리 통과를 시킨 거라고 하네요. 이로써 미국에서는 이 철도 노조가 파업을 이제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10살짜리 아이라고 해요. 10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엄마를
총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사살을 했다고 합니다. 총으로 사살을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거 그냥 총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발사가 돼가지고 일어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술해가지고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뭐 친척들이랑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인터뷰도 하고 뭐 조사도 하고 그래 보니까 이 아이가 예전부터 좀 성격 파탄자 그런 좀 성격이 좀 굉장히 이상했나 봐요. 정신분열도 있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VR 기기라고 해가지고 이 메타에서 나온 오큘러스 있지 않습니까? 이 VR 기기를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자신이 이제 산다고 하면 화를 낼까봐 이 아이가 총을 10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엄마를 총을 이렇게 1m 간격에 두고 총을 쏴가지고 사살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또 밝혀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엄마를 사살한 다음에 바로 아마존으로 엄마를 사살하고 바로 아마존으로 오큘러스를 시켰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정신병자이지 않나. 자신의 엄마를 죽이고, 그거 오큘러스 VR 기기 해봤자 한 500달러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뭐 비싼 거 했었나? 1500달러짜리도 있고 500달러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니 1000몇백 달러짜리 그 기기 때문에 엄마를 사살한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미국에서는 10살짜리라고 하더라도 어른들과 똑같은 형량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말이죠. 어쨌든 이 아이는 이제 나중에 이제 판결을 받을 텐데, 아마도 어른이랑 이제 똑같이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심한 죄를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에서는 엄청나게 쥐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뭐 뉴욕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이 대도시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쥐들이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LA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LA 다운타운 바로 옆에 있는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야 진짜 쥐가 너무나 많습니다. LA 다운타운에 그렇게 쥐가 많은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일을 하고 있었던 그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웨어하우스에 거기 쓰레기 버리러 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나가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쓰레기통이 이렇게 굉장히 커다랗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부어야 되는데, 와 거기 안에 막 이만한 엄청나게 큰 이따시만한 rat이라고 하죠. rat 마우스가 아닙니다. 마우스는 굉장히 조그마한 쇠양지고 rat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쥐가 있어요. 이따시만한 쥐들이 쓰레기통에 막 들어가가지고 음식물을 막 먹는데, 야 진짜 LA 다운타운은 진짜 쥐가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을 봤었을 때 가장 쥐가 많은 도시는 바로 뉴욕이라고 합니다. 뉴욕. 뉴욕 특히 이 지하철을 본다고 하면은 지하철에 쥐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뉴욕시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고 있었는데, 뉴욕시에서 이렇게 공고를 내렸다고 하네요. 이 쥐를 모두 다 박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구한다 라고 하면서 연봉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 15만 달러, 16만 달러 정도의 굉장히 높은 연봉을 달고 쥐 좀 박멸해달라 라고 이렇게 또 공고를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뉴욕에서는 아시다시피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 노숙자들 중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모조리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쳐 넣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시장이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쥐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쥐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이 쥐 잡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렇게 또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네요. 이렇게 계속 뉴욕 시장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차츰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해결을 할 방안을 조금씩 마련을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미국에서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제대로 된 이런 해결 방안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미국에서는 한 달에 50건 이상이나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미국 이 전역을 해가지고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카니에 웨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은 예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 예전 이름 이 카니에 웨스트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유대교로 이렇게 혐오 발언을 하면서 트위터에서 금지를 당했거든요. 쫓겨났었어요. 쫓겨났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정지된 계정들을 모두 다 풀어줬거든요. 풀어줘가지고 이 카니에 웨스트가 이제 다시 트위터에 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어제 또 나치 문양이랑 이 유대교 문양을 이렇게 섞은 거를 또 트위터에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유대인 혐오 발언 같은 것을 또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니에 웨스트가 또 트위터에서 정지를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이 카니에 웨스트는 벌이고 있고요.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카니에 웨스트를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은 만찬을 가진 트럼프 같은 또라이 그룹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가 않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LA 중고생들이 또 한 10명 정도가 이 마리화나 굉장히 또 고농축된 거 있지 않습니까? 마리화나 식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섭취를 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국에서는 총하고 마약이 진짜 너무나 문제입니다. 빨리 이런 것들 좀 조치 좀 잘 좀 취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사우스 LA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우스 LA에서 한 89세 노인분이, 여성분이시라고 하는데 할머니분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히덴런 또 뺑소니 이렇게 사건을 당해가지고 사망을 하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우스 LA는 항상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총격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런 히덴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G2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하고 이렇게 또 중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G3가 항상 또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과연 G3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항상 이렇게 오르내리는 이 나라의 이름은 일본하고 독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쯤에는 앞으로 한 6년 뒤쯤에는 이게 아마도 이 G3가 인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도가 10년 안에 일본하고 독일을 제치고 전 세계 G3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도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도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또 교육열이 또 한국만큼 한국 부모님들만큼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공부를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이 IT 기업에서 일을 하는 이렇게 사람들 중에 인도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IT 계열에서도 일을 많이 하지만 이 스캠 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기 전화들, 이 사기 전화 같은 것들도 인도에서 굉장히 또 많이 미국에서 하거든요. 이 사기 전화가 미국에다가 이렇게 사기 전화를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가지고 가는 금액이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인도에서 가지고 간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나쁜 쪽으로도 이렇게 또 발달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또 좋은 쪽으로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어쨌든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1위 인구가 얼마 전에 중국을 제치고 인도라고 들었거든요. 인도가 이렇게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국력도 계속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10년 안에 G3로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는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하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사람들은 또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돈 버는 거 똑같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불만 소리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 당국에서는 이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20% 올리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20%나 올라간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멕시코는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더 가파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굉장히 딜레마죠.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버는 것이 조금 더 올라야 하기 때문에 버는 것을 또 올린다고 하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굉장히 좀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에서는 이제 폭우가 내렸다고 하네요. 브라질에서 폭우가 내려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고 뭐 산사태도 나고 많이 그랬다고 해요.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30명 정도가 실종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홍수도 나고 산사태도 나고 지금 폭우 때문에 브라질은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남미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이제 퍼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펠리칸 있지 않습니까? 펠리칸 새가 턱이 굉장히 긴 펠리칸 새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독감이 또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3,000명 이상이나 이 독감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13년 만에 미국에서는 이 엄청난 최악의 이 독감 시즌을 맞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독감뿐만이 아니라 RSV라는 이 호흡기 질환, 이런 감기도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상보다 지금 조금씩 계속 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9,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29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면서 총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7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10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뭐 RSV 이런 것들 트리플 데믹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들면서 이런 세 가지 감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가지고 방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스탠퍼드 대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들 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봉쇄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계속해가지고 집에만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걸리고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뇌가 3년 더 빨리 늙어버렸다. 청소년 뇌가 말이죠.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좀 안타깝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뉴스는 바로 중국에 대한 뉴스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제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봉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시위도 많이 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중국 당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이제는 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우치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이제 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시노백. 중국에서는 이 시노백만 고집을 한다고 하면은 중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절대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시노백에 대해 가지고 평가절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 가지고 이제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산 좋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거나 모더나 거 수입해 가라 라고 그렇게 또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파우치 국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잘 듣지도 않는 시노백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중국에서 계속 한다고 하면은 중국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속 시원하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미국의 이 고용지표를 이 잡 리포트를 이제 앞두고 지금 혼조세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이 고용지표가 지난 11월달 이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잡 리포트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 고용지표가 아직도 굉장히 좋다. 미국에서는 일자리 증가가 예상치보다 더 좋았다. 예상치보다 더 상회를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임금 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임금 오르는 것도 예상치보다 더 좋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일자리가 아직도 튼튼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단 3.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완전 고용이거든요. 거의 완전 고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로버스트하게 굉장히 강한 이런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아직도 굉장히 튼튼하다 보니까 연준에 가해지는 이런 부담이 엄청나게 지금 세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도 미국 경제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주식은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면은 주식이 잘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의 주식이 튼튼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고용 시장도 조금 나빠야 되고 그리고 임금 오르는 것도 조금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고용 시장은 굉장히 예상치보다 더 강력하고 그리고 임금도 굉장히 좋고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그리고 돈벌이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렇게 부담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연준은 또 금리를 더 올릴 거 아닙니까? 금리 계속 올리고 긴축 계속하고 돈 계속 걷어들이고 그런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식시장에 좋을 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고용시장이랑 이렇게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식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미국의 지난달 11월 달 고용 이런 지표가 나왔는데 너무나 좋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는 해고를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고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은 와이칼라 잡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사무직 하는 사람들 뭐 집안에서 이렇게 뭐 테크 기업들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문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보통 고용 시장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와이칼라들은 엄청나게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테크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해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IMF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중국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계속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또 좀 나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중국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IMF는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무디스 있지 않습니까? 무디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가까스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무디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경기 침체가 올 만한 앞으로 올 것이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고용시장도 굉장히 좋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있고 소비도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나올 만한 그런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경기 침체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무디스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조심조심 가고 있잖아요. 조심조심 가다 보니까 오히려 주식시장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온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저께 이 마크론 대통령, 이 프랑스 대통령이랑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뭐 회담도 나누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마크론 대통령이 이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너무나 좀 가혹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도 좀 그런 것 같아.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가 조금 결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한국산 이 전기 자동차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잘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IRA 리덕션 액트에 조금 안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 한국산 자동차들이 미국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전기차 팔리는 게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RA 리덕션 액트에 만약에 좀 조정이 들어가가지고 한국산 자동차들도 이 미국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좋겠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세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마이 트럭을 드디어 고객한테 인도를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또 이 테슬라 이 본사인가? 본사에서 또 라이브를 했더라고요. 무슨 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했는데 테슬라 세마이 이제 고객한테 인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잔치 같은 걸 또 해봅나 봅니다. 이렇게 또 행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세마이에 대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500마일까지 가는 거 프레몬트에서 샌디에고까지 가는 거 그런 영상도 이렇게 보여주고 어쨌든 그랬다고 하네요. 저도 영상을 잠깐 봤는데 어쨌든 이 세마이가 이제 드디어 나온다고 하니까 테슬라는 또 좋은 뉴스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마이 트럭을 내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목표는 바로 배출가스를 감축을 하는 것이다.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이렇게 낮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트럭들이거든요.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프리웨이를 다니면서 미국의 이 물류를 움직이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트럭들이 디젤을 쓰지 않습니까? 디젤 퓨얼을 쓰는데 이 디젤 퓨얼이 엄청난 공기 오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럭들만 이 세마이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공기 오염을 낮출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세마이 트럭, 이 테슬라 세마이 트럭을 이제 공개를 한 뒤에 드디어 5년 만에 고객한테 인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을 2019년도에 발표를 했거든요. 공개를 했거든요. 2019년도 플러스 5년이라고 하면 이 세마이 트럭이나 이제 비슷하게 5년이라고 하면은 내년이거든요. 똑같네요.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말을 하는 게 말을 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굉장히 느리기는 느립니다. 사이버 트럭을 공개를 처음에 했었을 때도 2년 뒤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2년 뒤? 그런데 5년이에요. 5년. 5년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오더를 한 사이버 트럭 가장 싼 거 싱글 모터 오더를 했거든요. 그것은 2024년도쯤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테슬라에 대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테슬라 중국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중국에서 리콜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후미등 있지 않습니까? 리얼라이트에 좀 결함이 있어가지고 한 43만 대 정도를 지금 리콜을 하고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뉴럴링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뉴럴링크에서 6개월 안에 이 머릿속에다가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칩을 심는 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이 시력을 회복을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칩을 심는 것을 임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도 뇌에다가 칩을 심을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먼저 뇌에다가 칩을 심는 것을 보고 나중에 정말 괜찮다면은 우리도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뭐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다시 시력을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또 뭐 혹시 이런 척추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못 걷는 사람들도 걷게 해줄라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는 일론 머스크 이렇게 또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막말하는 것을 보면은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라고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일론 머스크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 X가 진행을 하고 있는 스타링크 있잖아요. 인공위성 인터넷 서비스 가 계속해가지고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계속 이제 쏘아 올리고 있는데 7,500개 정도를 더 쏘아 올리려고 이 미국 당국에서 허가를 이렇게 또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스타링크 인공위성 7,500개 정도를 더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전 세계를 이 스타링크로 뒤덮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 TSMC가 아리조나에다가 공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장을 만들면서 여기에서 이 5나노 칩을 생산을 할 것 같다라고 뉴스에서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내후년 2024년도부터 이 TSMC가 만든 이 아리조나 공장에서는 5나노가 아니라 4나노 공정의 반도체 칩이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도 이제 초정밀 이런 반도체 칩이 왕창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휘발유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전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 평균 이 휘발유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3달러 50센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보다는 정말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이죠. 어쨌든 간에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내려간 상태이긴 한데, 러시아 이 유가 상한제 있지 않습니까? 이 유가 상한제는 유럽에서 60달러 선으로 지금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오펙 플러스에서 11월 달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이제 최대 감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12월 달에도 아마도 감산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하게 되면서 원유 쓰는 것이 아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가격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도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을 12월 달에도 진행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 전쟁이 일어난 날짜는 282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 측에서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협상을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선 러시아가 너네부터 이 우크라이나 땅을 먼저 돌려준 뒤에야 우리가 종전에 대해 가지고 회담을 나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크렘린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발표를 하지 않았냐, 우크라이나 땅 4개 주에 대해 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다 라고 벌써 푸틴이 사인을 했는데, 너네가 우선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우리도 협상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협상할 마음이 둘 다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쨌든 간에 전쟁은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종전에 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쯤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 중동에 있던 이 나삼스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요격 시스템 거의 100%라고 하거든요. 요격률이. 이 나삼스 중동에 있는 것을 지금 우크라이나로 옮기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나 좋은 결정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빨리 이 나삼스 중동에 있는 거 우크라이나로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랑 어제 회담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회담을 나누면서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으킨 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 범죄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사일을 쏟아부어 가지고 민간인들 뭐 사망하고 뭐 엄청난 지금 짓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규탄을 한다라고도 이렇게 서로 공동 성명을 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뉴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미국 뉴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뉴스 중에 가장 좋은 뉴스는 바로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겼다라는 이 월드컵 뉴스가 가장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 축구 경기를 보고 야 진짜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조마조마하고 이제 특히 마지막에 우루과이 제발 골 넣지 말라고 이게 계속 이렇게 빌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도 약간 갔는데,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제 목소리가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